안녕하세요. 라운모태소리입니다. 요즘 집에서 몬테소리 교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너무 한 가지에 깊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우리 아이는 너무 한 가지만 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에 가면 특히나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실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갈 때마다 늘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늘 갈 때마다 비슷한 교구만 고구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마음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만 하면 지루할 법도 한데 매번 비슷한 류의 교구만 선택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자신의 발달 단계에 가장 딱 맞는 교구를 선택합니다. 사실 저희가 몬테소리가 세팅되어 있는 그런 교실에 가보면 교구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교구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재밌어 보이네? 라고 해서 고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지금 자기 단계에 딱 맞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따르기 교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똑같은 교구만 가지고 계속 물따르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어른의 눈에는 아니 저 정도 했으면 이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저걸 계속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지금 이 교구에 들어가고 있는 따르는 동안 쓰이는 어떤 나의 움직임이라던가 이걸 조절해보는 힘이 굉장히 나한테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다는 증거예요. 생각보다 아이가 한 교구를 오래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단계에 딱 맞는 것을 점점 발달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신호를 좋게 봐주시고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딱 맞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같은 교구를 반복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둘째, 아이들은 반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늘 같은 활동과 움직임을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이걸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곡식 옮기기 혹은 따르기 교구를 알려줬어요. 엄마가 하는 모습을 아이가 굉장히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어른들은 이런 숟가락으로 무언가를 옮긴다는 건 정말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흘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앉아서 해봐야지라고 앉았는데 생각보다 이 옮기기 작업에는 집중과 많은 움직임의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엔 실수할 수 있어요. 숟가락에서 곡식이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가는 동안 쟁반에 흘리기도 하고 혹은 이걸 잘못 툭 하고 치는 바람에 땅에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옮기는 과정이 완벽하진 않겠죠. 아이들은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엄마가 완전히 완벽하게 옮겼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생각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복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반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을 하나요? 라는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 움직임을 내가 스스로 마스터했다고 느끼면 그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움직임이 완전하다고 완벽해졌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멈출 거예요. 어른들이 여기서 그만해, 이것만 하자, 세 번만 하자라고 해도 아이들 어차피 또 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이거 됐어 라는 느낌이 와야 하고, 어느 순간 아이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애기 때는 이거 못했는데 나 이거 지금은 되게 잘해.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나 흘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렇게 자랑하듯 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이 움직임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예요. 저희 어른들은 사실 눈을 감고도 단추 열고 닫을 수 있고 손잡이 안 잡아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겐 지금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죠. 이것을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반복하면서 숙련된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아이들의 반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교구 선택의 폭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반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한 가지 혹은 정말 그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끔 보면 앞에 이 한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인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을 관찰해 봤을 때 교구 활동을 너무 잘해요. 완벽해요. 움직임 조절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게 움직이면서도 교구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교구 혹은 내가 잘하는 것 비슷한 것만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의 선택의 폭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을 제시해도 거부하거나 그냥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런 아이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 실수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근데 저거 못하면 어떡하지?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저거 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보자.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기다려주는 것만이 답일까요? 사실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아무리 오래 줘도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될 거고 혹은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친구의 교구 활동을 매번 쫓아다니면서 봐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 너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나 선생님이 옆에 쫓아다니면서 그 활동을 계속 지지해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때는 아이가 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 엄마나 선생님이 새로 소개하고 싶은 교구를 가지고 아이 옆에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구를 아이가 아니라 엄마 혹은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교구 활동을 하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목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구 굉장히 재밌다. 이거 이런 부분이 있네. 이거 되게 재밌네. 라는 것들이 아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엄마나 선생님이 이 새로운 교구에 막 집중해서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이 점점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심리는 그래요. 이 친구가 새로운 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걸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구를 가지고 와서 앉았다는 건 이 친구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관찰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상대방, 어떤 친구들이 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집에서는 다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또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나 보고 있네? 그럼 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거 해볼래? 왜냐면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자기 안에 완벽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아이는 또 거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머님이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교구를 끝까지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이 교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날에 또 이걸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작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 어느 순간 그 교구 주변을 맴돌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조금씩 익숙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가볍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은 엄마나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교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 이거 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혹은 나 이거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기다려 주시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정받고 싶을 때 한 가지 교구만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잘하는 교구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면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 종종 이런 행동을 해요. 약간 저희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퇴화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죠. 퇴화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선택에 있어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다면 충분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칭찬하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하시는 칭찬이 너무 잘했다,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잘 오렸네, 혹은 이거 진짜 잘 따랐네, 혹은 이거 진짜
잘 옮겼다, 잘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요,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한, 아이들이 해왔던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야 이 친구가 자신의 단계에 맞는 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멋있다가 아니라, 아까 엄마가 보니까 우리 땡땡이가 이거를 진짜 집중해서 오리더라고. 혹은 이게 선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그 선에 맞춰서 오리려고 정말 노력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뭐 땡땡이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혹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권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관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발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성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를 확인하시고 이거에 맞게 아이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구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움직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지금 발달 단계도 있지만 이걸 알았을 때는 다음에는 그런 어떤 자극을 줘야 할지, 아이들의 움직임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채워줘야 할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언제든지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